사람들은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주방에 흔히 있는 몇몇 견과류가 점차 발기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조용히 신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 견과류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준호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노년층 남녀들이 활력을 되찾고 정신이 맑아지며 침실에서의 삶의 질을 회복하도록 도와왔습니다. 적절한 음식이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반면에 나쁜 음식들은 조용히 그것을 빼앗아간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4가지 견과류가 혈액순환을 돕고 뇌 기능을 강화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심지어 숙면을 돕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60세 이상 대부분은 이 견과류를 자주 먹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는 4가지 견과류는 조용히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효과를 방해하며 심장에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그 8가지 모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꼭 먹어야 할 4가지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4가지입니다. 분명히 과학에 기반하고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 맞게 설계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저는 특별한 한 가지 견과류를 공개할 것입니다.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견과류로 치매와 심지어 간 손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여러분 같은 노년층을 위한 건강 강의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다면 댓글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0을 입력하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자, 이제 매일 먹어야 할 4가지 유익한 견과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심장, 뇌, 에너지, 심지어 성기능을 위한 자연의 처방약입니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고 왜 60세 이후 더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첫째, 브라질 너트입니다. 갑상선과 테스토스테론을 강화하는 견과류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생각납니다. 60대 후반 은퇴한 소방관이었는데 그분을 이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제게 왔습니다. 정신이 흐릿하고 에너지가 떨어져 일의 효율도 나빴습니다. 그분은 가루, 약, 식단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인 실험실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셀레늄 결핍이 심각했습니다. 60세 이상 대부분 남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미량 원소지만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며 활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간단한 것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브라질 너트 한 알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딱 한 알만요. 처방전도 필요 없고 복잡한 계획도 필요 없었습니다. 3주 후 그분이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눈빛은 더 또렷해졌고 웃으며 몸을 앞으로 숙여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 견과류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브라질 너트의 힘입니다. 이 놀라운 견과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셀레늄 공급원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130%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합성 보충제와 달리 브라질 너트 속 셀레늄은 유기 화합물과 결합되어 노화된 몸이 더 잘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 활성에 매우 중요하며 신진대사와 에너지 수준, 기분과 기억력까지 모두 조절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피로하고 손이 차가워지며 체중이 늘고 젊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셀레늄은 그런 기능을 내외부에서 지원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셀레늄은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꼭 필요합니다.
대부분 남성들은 이를 잘 모르지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성욕뿐 아니라 힘, 수면, 동기부여, 정신 명료성 유지 능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이 중요한 호르몬의 생성과 균형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조용히 지원합니다. 하지만 이 견과류를 특별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바로 신경 보호 능력입니다. 브라질너트에 들어있는 지방은 신경을 감싸는 절연체인 미엘린 수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덕분에 반사신경이 민첩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미엘린이 없다면 우리는 더 느리게 움직이고 생각도 느려지며 익숙했던 몸과 멀어진 느낌이 들 거예요. 미엘린 수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이며 브라질너트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도와줍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많이 먹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셀레늄 과다 섭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브라질너트 한두 알 이상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냉장 보관하는 게 좋으며 껍질이 그대로인 상태로 꼭꼭 씹어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약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연의 지혜와 신중한 계산, 그리고 리 선생님처럼 그것을 꾸준히 사용하는 규율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 가지 견과류가 갑상선을 깨우고 테스토스테론과 AET를 보충하며 신경을 보호할 수 있다면 다음 견과류를 일상에 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을 뼈와 뇌를 지키는 조용한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아몬드는 뼈와 뇌를 지키는 수호자입니다. 아몬드에는 뭔가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이 있어요. 아마도 익숙한 바삭함이나 한 입 깨물 때마다 남는 은은한 달콤함 때문일 거예요. 저에게 아몬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매일 아침 빠짐없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생 아몬드 한 그릇을 드시던 모습이요. 아버지는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늘 말씀하시길, 이 작은 것들이 아버지 머리를 맑게 해준단다, 아들아. 당시에는 과학을 잘 몰랐지만 지금 수십 년간 의학과 노화 연구를 하면서 아버지 말씀이 완전히 옳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몬드는 노인 건강에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주목받지 못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노화로 가장 취약해지는 두 부위, 즉 뼈와 뇌를 위한 일상의 방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먼저 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60세 이후, 특히 65세 이후부터 뼈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며 골절은 더디게 치유되고 작은 실수 하나가 몇 달간의 회복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몬드는 칼슘이 아주 풍부해요. 1사컵에 거의 100mg이나 됩니다. 하지만 아몬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마그네슘 함량입니다. 마그네슘은 교통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동맥을 막는 대신 뼈에 제대로 들어가도록 도와주거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둘 다 풍부한 식품은 드문데 아몬드는 이 둘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제 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매년 저는 심장병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더 많이 만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뇌안개 증상. 이들은 단순히 생각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자립성까지 빼앗아갑니다. 하지만 아몬드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고 특히 껍질까지 함께 먹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얇은 갈색 껍질 속 플라보노이드는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해 노화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켜줍니다. 사실 투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몬드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한 번에 약 3.5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변비는 거의 절반에 달하는 노인들이 매일 싸우는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듣기엔 별거 아니지만
에너지와 기분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15, 20알의 아몬드를 먹으라고 권해요. 생것이든 구운 것이든 소금 없이 꼭꼭 씹어서요. 특히 치아나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마음을 담아 습관으로 만드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견과류를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움직임, 정신 명료함, 그리고 존엄성에 투자하는 거라고요. 아몬드는 당신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그리고 한번 일상으로 만들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더 힘찬 걸음, 더 날카로운 생각, 더 밝은 나날들. 그런데 제가 만약 뇌와 똑같이 생겼고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혈류를 개선하며 밤새 숙면까지 도와주는 최고의 자연식품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다음에 일어날 일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셋째, 호두는 뇌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 하나 있어요. 여러 해 전 김영철이라는 70대 은퇴한 음악 교사를 방문했는데 그는 막 아내를 잃은 상태였죠. 그는 슬픔뿐만 아니라 기억 문제로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잊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집에 차를 몰고 가면서도 혼란스러워했어요. 방문했을 때 그는 부엌 찬장을 열고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호두가 들어있었어요. 그가 저를 보며 말했죠.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뇌에 좋다네요. 그리고 생긴 것도 뇌랑 닮았다고요.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사실이라서 뿐만 아니라 김 선생님이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방식으로 저항하려 애쓰는 모습 때문이었죠. 그리고 과학이 그걸 입증했습니다. 호두는 정말 대단합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연이 선사한 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구조적으로 뇌와 닮았지만 화학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3 지방산인 알파, 리놀렌산 ALA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막들은 유연성을 잃고 신경세포 간의 소통이 느려지죠. 기억력이 흐려지지만 ALA가 그 연결을 견고하게 유지해줍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호두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폴리페놀도 많이 들어있어 혈액뇌장벽을 넘고 신경 조직의 염증을 직접 줄여줍니다. 왜 중요할까요? 염증은 기억력, 집중력, 인지력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음식과 달리 호두는 염증의 원인을 직접 겨냥합니다. 영양학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8주 동안 매일 43g의 호두를 섭취했을 때 처리 속도와 정신적 유연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농담을 이해하고 생일을 기억하며 대화를 유지하는 차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도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하는 호르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수치가 점점 줄어들어 불면증과 회복력 저하를 초래합니다. 제 많은 노인 환자들은 저녁에 소량의 호두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더 빨리 잠들고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7국의 호두 반쪽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호두의 섬세한 기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세요. 이 기름층은 열이나 빛에 노출되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의 약간 쓴맛은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항산화제가 가득하니까요. 한 입 먹을 때마다 작은 보호막을 얻는 셈이죠. 해럴드는 여전히 매일 호두를 먹고 있는데 아내를 많이 그리워하지만 최근에는 기억력이 더 또렷해지고 집중력과 자각도 조금 더 온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호두가 하루아침에 당신의 삶을 바꾸진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즉 마음을 지켜줍니다. 만약 호두가 뇌의 음식이라면
다음 견과류는 혈압, 시력, 혈당의 조용한 영웅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그 능력을 알면 다시는 예전처럼 보지 못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죠. 네 번째는 피칸, 혈압, 시력, 그리고 당뇨 예방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는 부엌 조리대 위에 낡은 나무 그릇을 두셨습니다. 매일 오후면 안락의자에 앉아 한 줌의 피칸을 조심스레 하나씩 까셨죠. 그땐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이든 남자의 조용한 습관이라고만 여겼는데 영양과 노화에 대해 알게 된 지금은 그게 얼마나 현명한 행동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과학적 지식 없이도 혈압, 시력, 심지어 혈당 조절 능력을 지켜내셨죠. 그 피칸 그릇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방어약이었어요. 피칸은 노인들에게 가장 과소평가된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화려한 선택지에 가려져 있지만 대신 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유명하지 않죠. 우선 이것은 현재 가장 칼륨이 풍부한 견과류 중 하나로 1회 제공량당 약 285mg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른 많은 과일과 채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칼륨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동맥 경화와 소금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하고 싶은 노인들에게 피스타치오는 똑똑하고 안전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카로티노이드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망막에 축적되어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내고 나이로 인한 황반변성을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시력 상실은 노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증상 중 하나이며 피스타치오는 당신의 세상을 선명하고 다채롭게 유지하는데 꾸준하고 부드러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피스타치오가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1온스당 약 3g의 식이섬유와 천연으로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소화 속도를 늦추고 식후 혈당 급증을 줄이며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이나 당뇨 전 단계인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매일 한 줌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하는 것은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되고 당분이 많은 간식을 대신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급할 만한 행동학적 이점도 있습니다. 껍질이 붙은 피스타치오를 먹으면 껍질을 까는 행동이 식사 속도를 늦춰줍니다. 이는 몸이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더 갖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빈 껍질은 시각적 신호 역할을 하여 칼로리를 세거나 계량컵을 사용하지 않아도 섭취량을 추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간식을 먹는 것을 편안하고 명상적인 의식으로 바꿔줍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약 1온스, 즉 약 49개의 피스타치오를 권장합니다. 소금이 첨가되지 않았거나 약간만 첨가된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손님이 약한 경우 자연스럽게 반쯤 열린 껍질 타입을 찾아 까기 쉽게 하세요. 피스타치오는 영양 밀도, 맛, 치료 효과라는 희귀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심장, 눈, 혈당, 그리고 신체 조절 능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는 이 네 가지 견과류가 60세 이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반면 건강을 조용히 해칠 수 있는 다른 견과류도 있다는 점입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하거나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견과류들이 실제로는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올리며 약물과 상호작용하고 혼란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어떤 견과류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들이 이익보다 해로울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진실이 놀랍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첫 번째, 땅콩. 천천히 터지는 염증 폭탄입니다. 박성호 씨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던 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72세, 늘 활동적이라는 자부심이 큰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관절 통증이 평소보다 심해졌다고요. 피로를 자주 느끼고 생활 습관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혈압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땅콩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건강에 좋은 거죠? 그가 물었고 그 순간 저는 여전히 우리가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식품, 특히 땅콩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땅콩은 견과류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콩과 식물입니다. 이 점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재배 방식 때문에 땅콩은 곰팡이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 곰팡이는 눈으로 보거나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독소는 보이지도 않고 맛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에 축적되어 간에 손상을 주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일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해독 기능이 나이 들면서 점점 느려지는 노인들이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걱정거리는 아닙니다. 알레르기가 없어도 땅콩은 많은 사람에게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경미한 염증은 관절, 심장, 심지어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염증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쌓여가면서 관절염 발작, 정신장애, 심혈관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래 관절 뻣뻣함과 피로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땅콩은 연료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땅콩은 볶고 소금에 절여져 있는데 때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6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추가된 나트륨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게다가 상업용 땅콩 버터에는 흔히 수소 첨가유와 설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간식이 매일 위험한 약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천연 땅콩 버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땅콩은 오메가 6 지방산 함량이 높아 체내 오메가 3화 오메가 6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균형 붕괴는 염증 조절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불균형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기억력 저하 및 노인들의 전반적인 회복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혈액 희석제 같은 약을 복용한다면 땅콩에는 특히 비타민 K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가끔 땅콩을 먹는다고 모두가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60세 이상이고 자주 먹는다면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염증과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바삭한 만족감을 주는 더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다음에 소개할 견과류가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 위험도 높이고 소화에 영향을 주며 심지어 노인들에게 위험한 기도 폐쇄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면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간식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캐슈넛입니다. 혈당과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몇 년 전 박순자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70세였고 항상 따뜻하고 밝았으며 손주들을 위해 빵 굽는 것을 좋아했죠. 그녀가 피로감, 속불편감, 혈당 급증을 호소하며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녀의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캐슈넛이 그녀의 간식뿐 아니라 음식, 스무디, 심지어 지갑 속의 건강한 그래놀라바에도 끊임없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좋죠? 그녀는 희망 어린 미소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좋은 의도의 선택이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쉽게 역효과를 낼 수 있는지 깨닫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캐슈넛은 재배가 어렵고 건강한 간식이라는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크리미한 질감과 부드러운 맛, 건강식품 매장에서 자주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특히 노인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혈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캐슈넛은 견과류 중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 높아 1온스당 약 9기며 혈당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르게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노인의 25%, 그리고 전당뇨에 해당하는 48%에게 이런 작은 급상승은 누적되어 조용히 손상을 일으킵니다. 피로, 혼란, 다음 건강검진 때 혈당이 높게 나타날 때까지 그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죠. 캐슈넛에는 옥살산염이라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 몸이 필수 미네랄인 칼슘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골다공증과 칼슘 결핍 위험이 높은 노인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옥살산염이 체내에 쌓여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흔해지고 위험해지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은 삼키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캐슈넛은 매끄럽고 휜 형태라 잘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모든 견과류 중에서 캐슈넛이 가장 자주 기도 폐쇄 사고를 일으킵니다. 크리미한 질감은 편안함을 주지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캐슈넛은 자주 목에 걸리는 견과류입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기분 좋지만 조용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 방법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모릅니다. 날 캐슈넛은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독성 아이비에 들어있는 우르시오올이라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캐슈넛은 철저히 가공, 찌고 조리하며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천연 영양소가 손실됩니다. 결과적으로 맛은 좋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해로울 수 있는 견과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캐슈넛 대신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셋째, 마카다미아 견과는 조용히 체중을 늘리는 음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문수라는 60대 후반 은퇴한 엔지니어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똑똑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며 자기 관리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체중이 서서히 늘기 시작했어요. 혈압도 빠르게 오르고 식사 후에는 늘 피곤해했습니다. 우리가 식단을 다시 살펴볼 때 그는 웃으며 말했죠. 네, 의사 선생님, 간식을 많이 먹진 않지만 매일 밤 마카다미아 몇 알은 꼭 먹습니다. 심장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저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카다미아는 고급 견과류입니다. 버터처럼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마치 완벽한 건강식처럼 느껴지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마케팅되곤 합니다. 특히 고급 건강식품 시장에서는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카다미아는 한 번에 많은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28g, 한 줌 정도만 먹어도 거의 200칼로리와 22g의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활동량도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칼로리는 빠르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 부르지 않은데 작은 식사 한 끼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라서 저는 이것을 조용한 체중 증가라고 부릅니다.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요. 과식하지도 않고 단 것도 안 먹는데 천천히 꾸준히 늘어나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중만이 아닙니다. 마카다미아는 포화지방 함량도 가장 높은 견과류 중 하나로 1온스당 약 3g에 달합니다. 이 지방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고 노인들의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조절이 필요한 고령자에게는 이 지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치료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담석을 가지고 있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죠. 때때로 식사 후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이 너무 높아 담석이 움직이게 만들어 갑작스러운 통증을 유발하고 응급실 방문이나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대부분 환자들은 자신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구강 건강도 잊지 마세요. 마카다미아는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틀니나 크라운, 민감한 치아를 가진 어르신들은 씹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카다미아 때문에 치아가 금간 환자도 봤는데 결국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고통스러웠죠. 저는 환자들에게 마카다미아는 작은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그만한 대가가 있다고 항상 말합니다. 서서히 스며들어 오래 남는 거죠. 부담 없이 만족을 주는 다른 견과류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다미아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다음 견과류는 훨씬 더 걱정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작고 기름지며 보통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약물에 영향을 주고 이상한 미각 문제를 일으키며 심지어 노인들의 위험한 체중 감소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넷째, 소나무 씨앗, 약물 장애를 일으키는 견과류입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최미자라는 74세 환자가 있었어요. 건강에 매우 신경 쓰고 꼼꼼한 분이었고 약도 꾸준히 복용하며 매일 걷고 새 요리법을 시도하는 걸 좋아했죠. 어느 날 그녀는 이상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박 박사님, 모든 게 금속 맛이 나요. 물조차도 이상한 맛이 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몇 주째 계속됐다고 했죠. 처음에는 약, 소화, 음료수 등을 검토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다 그녀가 최근에 식단에 새로 추가한 걸 언급했습니다. 소나무 씨앗이든 직접 만든 페스토였죠. 그때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솔잣나무 견과가 들어간 수제 페스토입니다. 그때서야 모든 게 분명해집니다. 솔잣나무 견과는 작지만 어르신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먼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입맛이 변하는 솔잣나무잎이라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이 증상은 음식이 쓰거나 금속 맛이 나게 하며 특정 솔잣나무 견과를 먹은 후 며칠 또는 몇 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잠재적인 문제입니다. 음식과 음료가 갑자기 불쾌한 맛이 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식적으로 덜 먹고 마시게 됩니다. 체중 감소나 탈수를 원치 않는 분들에게는 이 작은 부작용이 건강 악화, 영양 부족, 심지어 입원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맛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잣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견과류에 대한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일반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입니다. 잣에는 간에서 약물 대사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기분 조절 약이 포함되며 이 세 가지는 노인에게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약입니다. 위험은 약효 감소나 원치 않는 부작용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이런 상호작용에 대해 경고받지 못하는데 많은 임상의사들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염증입니다. 잣은 다불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 특히 보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오래 두면 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산화되면 이 지방산들이 오히려 염증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관절염, 관절통, 대사증후군 같은 염증성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는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잣은 보통 소스에 섞이거나 구워서 요리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잣을 섭취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나이 드신 환자분들께서 자주 겪는 또 다른 걱정은
흡인 위험입니다. 잣은 작고 매끄러워서 쉽게 흡인될 수 있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 흔한 구강건조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나이 들면서 삼키는 반사가 변화하는 점도 함께 고려하면 질식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노인분들께 잣 섭취를 피할 것을 권합니다. 맛있고 건강한 지방이 있으면서도 이런 위험이 없는 대체 식품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은 몸을 키우고 보호해야지 복잡하거나 위험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떤 견과류를 먹고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상생활, 에너지, 기억력, 심장 건강, 심지어 친밀감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지막 메시지에서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연결해드리고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 나이에는 건강 이야기를 다시 쓰기에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요. 한 걸음씩 말입니다.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 중요한 변화를 위해 너무 늙은 때란 없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 남녀들과 마주 앉았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노화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거나 서서히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음식, 특히 한 줌의 작은 견과류 같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8가지 견과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노인분들이 매일 먹어야 한다고 믿는 4가지 식품, 브라질너트, 아몬드, 호두, 캐슈넛. 유행이라서가 아니라 고급 건강식품 코너에서 팔리기 때문도 아니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갑상선과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고 뼈와 뇌를 강화하며 수면을 개선하고 심장을 보호하며 자신의 건강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잣 같은 4가지 견과류를 살펴봅니다. 이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약물 효과를 방해하며 혈당을 높이고 체중 증가 혹은 건강에 좋지 않은 방식으로 체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강에 좋거나 적어도 무해하다고 광고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이 변합니다. 예전엔 에너지를 주던 것들이 이제는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예전엔 별거 아니던 것들이 이제는 본인도 모르게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로서가 아니라 제가 돌보는 사람들이 조용히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너무 늙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몸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듣고 있습니다. 몸은 계속 변하고 반응하며 때로는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이 꾸준히 선택하는 작은 변화에 반응합니다. 저는 땅콩 대신 피칸을 선택해 건강을 회복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매일 브라질넛 하나를 먹고 결국 에너지가 돌아온 여성에게서도요. 부부가 저녁에 호두를 먹기 시작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둘 다 밤새 푹 잤다는 걸 알게 됐죠.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생물학이에요. 몸이 충분한 연료를 공급받으면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 내일 아침 부엌에 들어서거나 이번 주말 간식 코너를 지나갈 때 멈춰 서세요. 여기서 배운 걸 다시 생각해보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 없지만 하나를 선택하고 계속 고수하세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문제는 단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그래프만이 아니에요. 일어나서 두 발로 단단히 서 있고 옆집 이웃 이름을 기억하며 걷고 웃고 손을 조금 더 오래 잡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가 문제죠. 문제는 신체뿐 아니라 감정, 정신, 친밀함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준호 박사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다시 강해질 만큼 너무 늙지 않았어요.
에너지, 명료함, 자신감을 되찾기에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 몸은 당신의 요구에 응답할 겁니다. 견과류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당신과 몸에게 다시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는 첫 신호가 될 거예요.